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해도 그 안에서 이미 사라짐은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까? 누군가의 전화입니까? 아니면 오늘 해야 할 어떤 일입니까? 혹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사라짐의 시작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고 젊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친구들과 웃었고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 말 속에는 아무런 온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당신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조용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조용해진다는 것과 사라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용함 속에서도 마음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짐은 다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한동안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나 자신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겠구나. 사람은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멈출 때 사라집니다.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을 때, 그때부터 서서히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붙잡지 않으면 어느 날 조용히 끊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나는 당신에게 겁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을 데리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당신이 한번 멈춰 서서 자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혼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가 먼저 끊어지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세상과 한 겹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 오래 살던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밖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 또한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기로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당신은 혹시 요즘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보다 기다리는 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연락을 해도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당신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희미해집니다. 나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아주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치 불이 꺼지듯이 소리 없이 꺼져버립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생각을 정리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면 마음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나는 그 과정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신경 쓸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끝나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눈 말 한마디, 웃음 한번, 그런 것들이 없으니 하루가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느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지나가지만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그것이 반복되면은 사람은 점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라짐은 더 깊어집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누군가와 나눈 이야기,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를 떠올리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기억 속에도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짧은 안부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꼭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연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먼저 전화를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세상 속으로 끌어당겨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그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혼자가 되기로 선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오가고 마음이 오가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붙잡아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또 하나의 조용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피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어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도 귀찮아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단순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선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편안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심지어 산책을 나가는 것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자. 그런데 그 오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그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피로는 생각을 멈추게 만듭니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줄어듭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픈 일에도 깊이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평평해집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조용한 사라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점점 모든 것이 흐려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피로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인 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더 깊어질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피로입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책을 한 장 넘기고 짧은 글을 쓰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서 다시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멈춰있는 상태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멈춰있던 마음을 다시 깨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어야 진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스스로 움직여야 유지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느끼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기쁘고 작게라도 궁금해하고 작게라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오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깊어지면 당신은 점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것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억을 스스로 놓아버립니다.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와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느낌, 웃음소리, 그날의 공기까지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억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점점 흐려지고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지 않을 때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당신은 과거를 얼마나 떠올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지나간 일로 치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제는 다 끝난 이야기라며 마음속에서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닫아버리면 결국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나는 한때 일부러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떠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나를 점점 비워버렸습니다. 현재에 남았는데 그 현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왔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놓아버리면 당신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다시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오래된 노트를 펼쳐보고 예전에 썼던 글을 읽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후회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감정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슬픔을 떠올리기 싫어서, 아픈 기억을 건드리기 싫어서 아예 과거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은 좋고 나쁜 것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시 온전해집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현재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 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면 현재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래도 희미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 한때 좋아했던 노래, 마음이 따뜻해졌던 순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들이 모이면 당신은 다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당신을 세상 속에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사람은 기억을 통해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리고 자신의 기억 속에. 그러니 당신 자신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멈춰서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낍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스스로 좁혀버립니다. 말을 줄이고 표현을 아끼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자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때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말해봐야 오해만 생기고 괜한 감정만 상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말수를 줄였습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해도 짧게 대답하고
내 생각은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정리해주고 감정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히면 마음속은 점점 엉켜갑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조차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깊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상태 말입니다. 그것은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고립입니다. 나는 다시 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괜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씨에 대한 이야기, 지나가는 일상, 작은 기억들 그런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은 지혜나 특별한 경험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은 자신에게도 말을 걸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다시 깨어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침묵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그것은 점점 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벽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말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건네고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소리가 당신을 다시 이 세상에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말은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스스로 지워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바쁘지 않으니 시간이 넉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옅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침이 오고 밥을 먹고 잠시 텔레비전을 보고 다시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반복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은 점점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으니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삶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조차 깊이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루 속에 머물게 됩니다. 당신은 혹시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저녁이 되고 어느새 또 하루가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달은 뒤 하루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의미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도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온기와 향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면 얕아지고 마음을 담으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쌓이면 당신의 삶도 다시 단단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쉽게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나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꼭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짧은 글을 쓰는 것, 마음을 다해 걷는 것, 그런 것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날입니까? 아니면 무엇이라도 남기고 싶은 날입니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루를 다시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어떻게 시간을 대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지치고 돌아오면 집이 우리를 받아준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편안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세상과의 거리를 넓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느 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도 비슷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나는 바깥 세상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 머물수록 안정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집은 당신을 보호해 주지만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당신은 혹시 외출이 귀찮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쉽게 나갔던 길도 이제는 망설이게 되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바깥의 변화가 번거롭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당신은 스스로 집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조용한 위험인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집안에서는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같은 자리, 같은 물건, 같은 풍경,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안전한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나서야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에게도 큰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을 열고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느끼고 바람을 맞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집은 돌아올 곳이지 머무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쉬고 다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도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점점 당신을 가두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안함에만 기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다시 세상과 이어줍니다. 사람은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닫힌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닫히고 열린 공간에 나가면 마음도 열립니다. 당신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도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 걸음만 나가자. 그 한 걸음이 하루를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한 걸음만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아주 단순한 선택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쌓아둡니다. 옷장 속의 옷들, 서랍 속의 종이들, 오래된 물건들,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이 지나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물건들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집안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물건들 중에는 이미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의 편지와 사진,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 물건들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버리려고 할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감정, 이미 끝난 관계, 지나간 후에 그것들을 계속 쥐고 있으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물건 하나를 버리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집안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계속 떠올리고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꼭 한번 자신의 공간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서랍 하나라도 좋습니다. 옷장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가 비워지는 동시에 새로운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당신은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람은 가벼워질 때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멈추지 말고 계속 이어가면 됩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물건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다시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수록 나는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 가벼운 마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라지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길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장 깊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당신의 말이 가볍게 넘겨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한 걸음 뒤로 물립니다. 나는 그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함도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점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스스로 한 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반복되면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도 그렇게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나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감추고 내 존재를 작게 만들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스스로를 뒤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나 자신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가 듣지 않더라도 나는 내 생각을 끝까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가볍게 넘기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큰 변화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당신이 겪어온 경험, 당신이 지켜온 것들, 그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점점 흐려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을 멈추는 순간 그 이야기도 멈춥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에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작아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서 있을 것인지 나는 당신이 그대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존중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때 당신의 말도 당신의 존재도 다시 무게를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나를 다시 바로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다시 붙잡아야 할 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인정할 때 당신은 다사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고 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당신은 요즘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느끼고 있습니까? 바람이 스칠 때 그것을 느끼고 따뜻한 차를 마실 때 그 온기를 느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감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았고 슬픈 일에도 깊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덤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따뜻함,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우리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사라지면 사람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도 모르게 당신은 혹시 감정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실망하기 싫어서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감정을 막아버리면 고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다시 느끼기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라도 작은 것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감각을 깨우자 다시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스치는 것,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러 보십시오. 삶은 특별한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당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고 세상과 연결된 채로 마음을 열어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살아있었는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나는 안심합니다. 아직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살아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일은 다르게 살아보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